메타 소재 관리 프로세스 현직 마케터가 정리해드립니다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될 퍼포먼스 2본부 1팀 김상수 마케터, 박현지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아니 저희 처음인가? 라이브 처음이요. 네. 같은 팀인데 라이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어렵사리 상수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메타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소재 관리에 대해서 이제 상수님께서 디자이너 출신이셔가지고 제가 좀 어렵게 좀 모셔봤어요. 저는 이제 또 메타에 대해서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꿀팁을 정리해서 들고 오게 됐는데 사실 일단은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타겟, 나머지 하나는 이제 소재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소재가 한 80% 정도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공감하시죠? 맞습니다. 소재, 사실 배너 광고 전부 다 그냥 소재가 그쵸. 예쁘거나 진짜 딱 니즈에 맞으면은 전환율이 확 올라가는 점이기 때문에 그쵸. 소재가 웬만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아무래도 타겟을 엄청 정확히 맞춰놔도 소재에서 아무런 메리트가 없으면 사람들이 클릭조차 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소재가 좋지 못하면 CTR 성과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광고를 운영하는데 사실 하나마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재 관리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적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제 관리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재가 한 메타의 8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 만큼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좀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좀 소재를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 기반으로 소재 성과가 나뉘게 되고, 저희가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머신러닝이 잘못 돌아갈 수도 있고, 저희가 세팅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놓으면 성과가 굉장히 좀 소재가 아무리 좋더라도 좀 잘못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어느 정도 좀 봐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거를 위해서는 좀 주기적인 소재 교체나 좀 모니터링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메타의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되, 이제 데이터를 파악하거나 소재를 어떻게 기획하고 만드는 부분은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그런 부분을 수동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이제 메타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주제로 갖고 온 게 소재 관리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소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소재가 좀 좋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좀 소재를 교체를 해가면서 어떤 소재가 성과가 좋고 나쁘고를 테스트를 하면서 소재를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해당 소재에 대해서 이제 위너 소재를 발견했다고 한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성과가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로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서 꾸준하게 좀 새로운 소재를 좀 투입하는 것이 좋고, 이제 소재가 추가된 만큼 이제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소재가 좀 성과가 좋은 애들만 또 따로 묶어서 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생성하는 등 다양하게 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다 보면 사실 머신러닝이 일주일 단위로 이제 뭐 50건의 전환수가 있어야지 뭐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기다려주는 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재를 등록하고 한 3일, 4일 정도 보고 난 다음에 저희 소재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좀 오프를 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소재를 추가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가지고 성과가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유의할 점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렇죠. 교체를 막 하시면 안 돼요.
좀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캠페인의 성과가 좋을 때와 나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캠페인 성과가 이제 떨어질 때 이제 소재를 보통 이제 바꾸는 걸 좀 많이 하시는데 머신러닝의 이제 선택지를 넓히도록 신규 소재를 그냥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원래 좋았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넣게 되면 기존에 성과가 좋았던 소재들로만 운영이 돼서 따로 새로운 캠페인을 세팅해서 각 개별로 머신러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머신러닝이 잘 최적화돼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소재를 테스트한다고 거기에 추가를 해버리면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최적화가 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A와 B 정도로 크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소재를 새로 캠페인을 새로 만들어서 세팅할지 아니면 중간에 기존 거에서 추가할지를 방안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재의 콘텐츠적인 부분은 조금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건데 보통 이제 업종별, 뭐 타겟별, 이제 뭐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좀 소재를 다르게 좀 제작을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업종이라고 가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좀 식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품이 좀 맛있어 보이게 자극적인 색상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재료를 소구점으로 갖고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소재에 대해서 녹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극적인 색감을 쓰거나 뭐 신선한 재료를 쓰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먹었을 때 이런 맛이 나겠구나, 맛있는 맛을 내겠구나라는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을 가장 잘 살려서 소비자들의 좀 침샘을 자극하는 그런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패션 업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디자인을 많이 하는 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소재 효율이. 그래서 좀 룩북이나 뭐 브랜드 이미지를 좀 살릴 수 있는 아니면은 무드 있는 이미지나 뭐 착용샷 아니면은 제품 프로모션 혜택 같은 거를 보여주는 그런 소재가 좀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식품 업종. 그리고 이외에 이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직접적으로 소비자들 예비 창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좀 많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끌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줄 수 있는 혜택이나 프로모션 위주로 좀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다 업종별로 상황이 달라서 나중에 저희가 그 메타 라이브러리 보면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무래도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라거나 그런 거 좀 많이 쓰시죠? 네, 이 정도로 정리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캠페인별 목표에 따른 소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메타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크게 좀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거의 주로 사용하는 캠페인의 목표가 뭐 트래픽 아니면 뭐 전환 캠페인 아니면 뭐 리타게팅 캠페인 보통 이렇게 세 개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좀 모수를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캠페인이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 소재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영상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린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좀 사람들이 궁금하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이티브적인 부분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사실 리타겟 같은 경우는 소재 내로 들어가는 거라서 먼저 전환을 말씀드리자면
제품의 사실 소구 포인트나 이제 어떤 후킹성이 좀 두드러지는 이미지를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직접 경험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트래픽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뭐 인지도가 들어갈 수 있고 구매 전환이면 보통 이제 판매나 이제 잠재 고객이 들어가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캠페인 목적은 아니지만 타겟 위주로 좀 세팅을 본다고 하면 나눌게요. 보통 저희가 신규냐 아니면 원래 이제 이용하셨던 고객이냐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신규 같은 경우에 무조건 강한 후킹성이라고 하지만 리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가장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할인 프로모션. 그러니까 저희가 나갔을 때는 보통 이제 뭐 내부 랜딩 페이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이런 식의 좀 이유가 많아서 내부 랜딩 페이지 먼저 점검하신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살 수 있게끔 가격 면에서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을 잡을 수 있게끔 프로모션이나 뭐 비밀 링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뭐 1+1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웹사이트 안에서 행동을 보였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광고를 보여주는 거이기 때문에 나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어느 곳에서 체류가 이루어졌는데 뭐 결제로 이어지지 않고 끝났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소재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소재를 활용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이제 강한 후킹성. 보통 이제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딱 저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또 보게 되는 거다 보니까 브랜드성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제품에 대한 소구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부분에서 이탈을 하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적인 게 문제라고 하면은 가격을 보여줄 수 있는 할인 프로모션을 보여주는 게 좋고, 뭐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넘기다가 뭐 장바구니에는 담았지만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뭐 상세 페이지를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소재를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좀 문제에 따라 원인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내부 마케터 중에 사실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상주님께서 좀 잘 하시니까 요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통 디자인을 하실까요? 우선은 아무래도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벤치마킹을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의 기본적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좀 소재를 디자인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좀 당연하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디자인으로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재 내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말자 이겁니다. 소재 내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한다면 일단 텍스트도 많아질 거고 이미지도 제품도 많아질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보여주면은 소재 보고선 본인들이랑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 소재만 보고 클릭을 하지 않고 도망가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안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재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지 말자. 그렇죠. 소구점은 다 나눠서 소재를 다 이제 A, B, C, D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비자들을 어떤 포인트에 이제 후킹이 되고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나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 디자인보다는 이제 운영에 대한 좀 팁을 좀 전달을 드리자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못해도 3가지 이상은 좀 구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테스트가 되니까요. 맞아요. 그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외주를 줘서 돈을 주고 소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부 디자이너가 소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뭐 광고주분이나 내부 마케터, 뭐 내부 디자이너가 제일 잘 알겠지만 판매가 잘 일어날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전환이 잘 일어나고 판매가 잘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자기 주관적인 이미지만을 활용해서 목표에 따른 소재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긴 해요. 너무 주관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은 전환이 안 나는데 계속 그 디자인으로 계속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과를 보고 좀 디벨롭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그럼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캠페인당 이제 2-3개 세트를 보통 권장을 드리고 이하로 가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5개 이하로 세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요거는 예산이 좀 많을 때 어느 정도 좀 머신러닝이 잘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저희가 좀 권장을 하는 세팅이고요. 그리고 한 세트 안에 저희가 이렇게 세팅에 대한 거를 좀 명확히 전달을 드리는 게, 한 세트 안에 너무 많은 소재가 돌아갈 경우에는 사실 소재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뭐 소재 테스트를 원하신다면 1캠 1세트 뭐 1소재를 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좋기는 한데 요거는 최적화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좋고,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뭐 2-3개 세트 5개 이하 해서 비딩을 통한 소재를 발굴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성과가 일어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작하실 때 좀 추가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레퍼런스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만약에 저희 같은 대행사를 운영을 하신다면 대행사에서 이제 직접 레퍼런스를 받아볼 수도 있고, 이제 뭐 저희가 보통 메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경쟁사나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같이 벤치마킹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잘 모르시는 광고주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직접 까면서 어떤 업종에 어떤 다른 경쟁사들은 이런 소재를 쓰더라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서 할까요? 네, 지금 해요. 뭐 할까요? 렌즈 업종 할까요? 아 근데 렌즈? 이거 까도 되나? 사전에 허락을 받았나요? 아 뭐 근데 여기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러면 그거 할래요. 너무 많은 이건데. 여기다. 요거는 뭐 따로 노출되는 게 아니니까 괜찮겠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이럴 계정으로 이제 돌리는 업체인데 렌즈 업종이에요. 렌즈이다 보니까 사실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잘 보일 수 있게끔, 발색력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좀 대체적으로 좀 확대된 이미지와 이걸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호킹할 수 있게 상수님께서 말해주신 이제 포인트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전후 비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눈의 착장감을 말해주는 그런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소구점이 좀 잘 보이게 하거나, 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상 소재도 다양하게 좀 많이 하죠. 사실 디자인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거창하게 많이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것만 봐도
텍스트가 들어가고 뭐 전후 사진을 쓴다거니 이렇게만 넣어도 사실 전환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안 나면은 뭐 조금 더 리소스를 들여서라도 디자인을 예쁘게 해볼 필요도 있겠죠. 처음부터 굉장히 부담을 갖고선 디자인에 대해 너무 막막한 생각을 갖고선 소재를 디자인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바이럴 계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럴 계정에 맞게 좀 네이티브하게 소재를 만드는 경향이 있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맞아요. 사실 기본적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런 소재를 좀 쓰기는 어렵거든요.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바이럴 계정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런 건 보통 트래픽으로도 많이 돌리기도 하다 보니까 뭐 캠페인 목적별, 뭐 계정에 대한 목적별 뭐 이렇게 해서 좀 나뉠 수는 있겠죠. 진짜 소재를 만드는 데는 너무 다양한 이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영상도 있고 뭐 비교 전후 사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눈만 그냥 렌즈 제품만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아니면 뭐 협업 광고를 통해서 파트너십 광고를 통해서 모델 인플루언서 모델을 좀 사용한다든지 뭐 그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한 뭐 뷰티나 이런 식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 주신 파트너십 광고를 통해서 따로 이제 소재를 만들지 않아도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맞아요. 것도 좋아요. 뭐 그렇게. 제품을 제공해서 협찬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그들이 만든 컨텐츠를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금액이 그렇게 많이 투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2차 활용을 통해서 좀 약간 진짜 경험이 담겨 있는 그런 소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환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광고 지면 이외에도 이제 사실 바이럴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럴의 영역에 관해서도 사실 파트너십 광고가 좋죠. 바이럴도 하고 광고도 같이 돌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만약에 이런 이미지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는 업종이다 하시면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 소재 테스트와 타겟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떤 프로세스에 맞춰서 최적화시키고 그거를 기간별로 나누면 어떻게 될지를 좀 말씀드려볼 텐데요. 광고 소재를 운영할 때의 최적화 전략. 처음에는 이제 인지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첫 달에서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트래픽 광고는 캠페인 별도로 운영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예산 자체는 뭐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한 10%에서 한 20-30% 정도까지 할당해서 소재를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1캠페인 뭐 2, 3그룹 뭐 그리고 5개의 소재와 같이 타겟을 나눠서도 할 수가 있고 눈 타겟이냐 상세 타겟이냐 이렇게 세팅이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개에서 5개 정도의 소재를 반복해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소재들을 발굴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성과를 보는 것도 사실 캠페인 목적마다 좀 다르잖아요. 트래픽 같은 경우는 사실 전환을 기대하고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CTR이나 뭐 CPM, 뭐 CPC 이런 거를 보고 같이 이제 성과를 보고 소재를 디벨롭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외에 이제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전환수나 로아스 등을 좀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온오프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를 바탕으로 좀 새로운 디벨롭을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 뭐 렌즈 업종이었잖아요. 렌즈 같은 경우에 뭐 렌즈를 가까이서 하는 것 또는 이제 전면으로 이제 얼굴이 나오는 것 아니면 뭐 이제 소구점이 뭐 학생들이냐 뭐 아니면 뭐 직장인이냐 이렇게 해서 되게 소구점이 많이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학생이 좀 잘 나온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소재를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를 디벨롭해서 이제 2개월 차 때부터 계속 이제 바꿔서 나가는 게 좋아요. 사실 이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는 있죠. 네.
맞습니다. 방금 타겟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또 렌즈라고 가정을 한다면 착용감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단순히 예쁜 걸 보이는 게 목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소구 포인트를 나눠서 똑같이 디벨롭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앞에서 1개월에서 뭐 한 5개월, 사실 5개월까지는 안 걸립니다. 근데 이 한 1개월에서 한 최소 3개월 정도? 그 정도까지 데이터를 쌓고 그거에 대한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런 기본적으로 대시보드에서만이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가공시켜서 좀 보고서로 만들어내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간 방향성도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대시보드 안에서 이제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가공을 하고 좀 더 시각화된 그런 자료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나가는 거죠. 앞으로 계속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소재에서 수율이 잘 났고 순위가 좋았고 뭐 전환 성과나 클릭 성과 등 데이터들을 좀 토대로 결과를 도출을 한 다음에 그 도출된 데이터로 앞으로 소재를 어떻게 바꾸고 타겟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분리 운영을 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단계에서는 사실 엄청 집요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은 한다고 하지만 요거를 토대로 저희가 인사이트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재를 디벨롭 하면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저희가 재구매 고객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신규 고객에 대한 이제 니즈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는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새로운 타겟을 좀 생성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뭐 성과가 좋았던 뭐 소재들은 이제 파생시켜서 뭐 다른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한다든지 라는 식으로 가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아까 렌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렌즈가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거기 똑같은 이미지에 문구만 바꿔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규 소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신규 타깃에게 노출을 해서 진행을 계속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소재에서 성과가 날지는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과가 좋았던 소재가 계속 성과가 좋을 수도 없어요. 하다가 이제 뭐 구매 주기가 짧은 제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같은 소재를 계속 보여주면은 사실 지겹고 별로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과가 딱 떨어질 타이밍에 다른 소재를 또 투입시켜서 소재 테스트에서 좀 고성과가 나왔던 애를 또 다시 위로 올리면서 그런 소재들을 활용해서 또 전화를 또 기대하고 요게 반복되는 게 사실 메타에서의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산을 많이 쓰고 타깃이 좁으면 좁을수록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5시 30분이 돼서 저희 네. 어느 정도 좀 정리만 하고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주기적인 소재가 교체가 되는 게 좀 필요하다. 보통 이제 3, 4일 정도로 기간을 보고 소재 효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소재에 대해서 좀 성과가 안 난다 싶으면 바로바로 끄는 게 좋습니다. 머신러닝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성과가 나쁘더라도 이제 돌려서 광고비 누수가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CPA를 보고 이제 끄는 편이라서 본인들의 이제 맞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성과를 보고 온오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소재를 추가할 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방안 두 개를 가지고 A와 B 지금 보이는 것처럼 캠페인의 성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겠고 뭐 성과가 평균 이상인데 그럴 때는 세팅을 새롭게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의를 하면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종별로도 다른
많이 소재를 계속 다양하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내 제품 업종을 레퍼런스나 벤치마킹 하면서 다른 쪽은 어떻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경쟁사를 통해서 변경을 계속 해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별 어떤 목표에 따라서 세팅을 하면 좋을지, 트래픽이냐, 구매 전환이냐, 아니면 리타겟이냐, 타겟에 따른 소재인지, 뭐 아니면 이미지에 따른 소재인지 이거를 전부 다 반영을 하면서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안 적었네요. 호킹성과 이제 제품 소구와 브랜딩을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디자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게 좋고, 그 안에는 내용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간소화된 내용을 넣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테스트할 때도 예산이 적더라도 진짜 최소 2개 이상은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갖고 진행을 한다는 자체가 주관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으로는 테스트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캠페인을 운영할 때는 너무 많은 세트와 너무 많은 소재를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약간 적당하게 예산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최적화가 되면 1캠페인 1세트 1소재를 제안드립니다. 뭐 미개의 소재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맞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레퍼런스, 벤치마킹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 단계, 약 한 달 정도는 트래픽 광고를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고 수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떤 소재가 최적화가 되어야 하는지, 이 최적화된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디벨롭할지, 그렇게 소재를 변경을 해 나가고, 어떤 소재에서 가장 구매가 많이 일어났는지를 또 분석을 하고, 그 타겟이라고 하면은 해당 타겟에 맞게 소재를 또 다시 변경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트래픽 광고 아니고서라도 이제 전환이나 뭐 다른 뭐 잠재 고객을 통해서도 가능은 해요. 근데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소재 테스트만 할 거라면 저희는 트래픽을 먼저 추천해 드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CPC로 굉장히 다양한 방대한 이제 노출 값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소재 테스트를 기반으로 좀 한다면 트래픽 위주로 먼저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마케터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모듈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걸 토대로 보고서 형태로 가공시켜서 소재의 순위나 전환 성과, 클릭 성과 등 데이터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고, 도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따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저희 컨택 포인트 있으니까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방송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